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궁금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은행에 현금 얼마가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식들의 계좌로 현금을 돌려놓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자칫 잘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무조건 자녀 명의로 현금을 돌려놓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금융재산 예금이 소득인정액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저희 채널 영상 댓글을 보면 은행에 얼마까지 넣어놔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는 금융재산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서 금융재산 얼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얼마 이상은 못 받는다 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장에 5억이 있어도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통장에 현금 한 푼 없어도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이 되는 선정 기준액은 얼마일까요?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으로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3천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에서 매매가 3억 원 정도의 빌라에 혼자 살며 매달 국민연금으로 45만 원을 받고 계신 A 어르신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현금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시가 표준액이 반영되는데요. 시가 표준액은 시세보다 약 20에서 50% 정도 낮게 책정됩니다. 매매가가 3억 원이니 시가 표준액을 약 1억 9,50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A 어르신은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1억 9,500만 원에서 대도시 공제 금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6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매매가 3억 원 정도의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20만 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번엔 경기도 용인시의 매매가 8억 원, 공시가격이 5억 2천만 원인 아파트에 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억 2천만 원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금액 8,500만 원을 빼면 4억 3,500만 원이 되고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약 145만 원이 됩니다. 즉 경기도 용인의 매매가 8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을 때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으로 145만 원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구독자님들께서 살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검색하신 뒤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신 뒤 주소를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A 어르신의 예금 금액에 따른 소득 인정액을 알아보겠습니다. A 어르신에게 보통 예금 1억 원이 있다면 얼마의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될까요? 금융재산은 공제가 딱 1회 2천만 원만 되는데요.
1억 원에서 공제금액 2천만 원을 빼고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약 26만 원. 소득 인정액으로 26만 원이 반영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보통 예금 2억 원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으로 60만 원, 3억 원이 있다면 93만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A 어르신이 이 1억 원을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 예금에 두지 않고 정기 예금에 가입해서 만기 때 한 번의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쓴다고 해볼게요. 1억을 3.5% 정기 예금에 가입했을 때는 소득 인정액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정기예금 가입으로 인한 이자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도 더해야 하는데요. 1억을 3.5% 이율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세후 이자가 약 296만 원인데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약 24만 6천 원이 됩니다. 이자 소득은 매달 4만 원이 공제되므로 4만 원을 빼면 약 20만 6천 원의 소득 인정액이 추가됩니다. 그럼 1억이 아닌 2억, 3억은 어떻게 될까요? 2억을 이율 3.5%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인한 소득 인정액은 45만 원, 3억 원은 7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소득 인정액으로 추가됩니다. 정리해보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이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A 어르신은 3억 원의 집에서 20만 원, 금융재산 1억 원에서 26만 원, 그리고 정기예금 가입으로 인한 이자 소득에서 20만 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 45만 원은 100%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되어 총 소득 인정액이 111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32만 3천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어르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금액이더라도 부동산 3억과 현금 3억이 기초연금에 반영될 때는 소득 인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시가 표준액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공제의 효과가 크고 지역별 일반 재산 기본공제도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로 많지만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으로 비교적 적고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이자소득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자소득 또한 공제가 월 4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즉 부동산 비율을 적절하게 배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A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 정기예금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정기예금 가입으로 인한 이자소득 증가로 소득 인정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오늘 알려드린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으로 확인해 보시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